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 비욘세가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한국인 여성을 영웅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정말 한국인들은 이걸 먹어요? 명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비욘세와 스태프들이 음식점 음식을 보시고 입을 가리시는군요. 분명히 주문하신 음식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놀라시는 걸 보니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는 비욘세가 한국에서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몽튜브는 수익의 10%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비욘세입니다. 저는 팝 가수로 활동 중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두 1등인 나라라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미국을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사는데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사랑해요. 한국은 면적이 우리 미국과 비교하면 한없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한국을 응원한답니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팀이 한국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팀의 제일 친한 친구 칸이도 한국으로 가게 되어 너무 행복했죠. 기대에 부풀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태평양과 일본을 거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죠.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높은 천장, 큰 통유리창, 빛나는 바닥, 모든 게 화려했어요. 텍사스의 큰 백화점이나 호텔도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제가 본 한국인들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기 전에 저와 카니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마치 호텔급이었죠. 비데가 있는 좌변기, 고급 거품 비누, 강한 살균 기능을 가진 핸드 드라이어까지. 한국이 고품질 가전제품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항에까지 이런 고급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도 무료인 화장실에서 거리에 노숙자나 더러워 보이는 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 사실이 저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답니다. 공중화장실이 돈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 유지되고 청결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 실로 놀라웠지요. 한국은 진짜 부유한 나라인가 봐요. 화장실을 나와서는 급히 동료들을 찾아갔죠. 공항 직원이 웰컴 투 코리아라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처음 만난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한국에서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은 긍정적인 예감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공항에 로봇이 다니고 사람들이 키오스크라 불리는 기계 앞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감독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카니가 비행기에서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배탈이 난 것 같았어요. 감독님은 로비에 있는 약국으로 약을 사러 가셨어요. 저희는 조그마한 그룹을 지어 인천공항을 구경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인터넷 카페라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참으로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좀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를 발견했어요. 모든 바리스타가 노인분들이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늙나 봐요. 나이가 많으시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셨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젊은이들만 바리스타로 일하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든 분들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가요? 인천공항은 최신 시설이 많았지만 곳곳에서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동양 스타일의 휴식 공간과 한국식 상점들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줬죠. 거기에 세련되어 보이는 쇼핑몰까지. 인천공항을 좀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팀원들과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히 돌아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엔 핸드폰 무료 충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핸드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지만 그보다 핸드폰을 그냥 충전기에 두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누군가 비싼 핸드폰을 그냥 놔두다니 저는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됐어요. 미국이었다면 그 핸드폰은 금방 사라졌을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여기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해외 뉴스에서 한국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소매치기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인 없이 놓여진 휴대폰을 보니 그 기사가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순진한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카니 옆에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니는 배가 더 아픈 모양이었고 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해외 공연을 앞두고 배가 아프다고 하다니 걱정되었죠. 카니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면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공항 한가운데에서 쓰러지면 병원에 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팀원들과 저는 앞이 캄캄해지면서 모두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공연 기획사 직원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정아트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친구가 비행기에서부터 배가 아팠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면서 인천공항 내에 있는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셨어요. 저도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는 걸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공장소인데 당연히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미국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아직 한국에 이런 편리한 시설은 못 쫓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서정아트 직원분이 공항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니 곧바로 공항 직원이 어디선가 범퍼카처럼 생긴 차를 가지고 와서 자율주행 전동차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으로 설정해 두었다며 아픈 카니와 보호자 한 분만 타라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대해선 상상한 것 이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카니는 복통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던 모양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아주시자 금세 나아졌다고 해요. 주사 한 번으로 바로 낫다니 한국의 의료 수준도 정말 놀라워요. 저희는 공항을 떠나 기획사가 준비한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는 정말 넓고 편안했어요. 좌석은 비행기 1등석처럼 넓고 고급스러웠고 시트는 고급 가죽 같았어요. 의자를 뒤로 눕히고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었죠. 고급 리무진 버스에 저희는 모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언제 이런 멋진 리무진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생각하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면 시집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공연장 옆 숙소로 가는 동안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강가를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강,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모습이 모두 신기하고 멋져 보였어요. 버스는 호텔에 도착했고 한국에서의 일정이 시작됐죠. 저희는 호텔방에서 샤워를 하고 몸을 풀었어요. 좋은 공연을 위해서 몸을 잘 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공연 날이 왔어요. 평생 한국 콘텐츠만 보면서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생각만 했는데 직접 한국 팬들 앞에 마주하니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제 마음과 한국 팬들의 마음이 통했나 봐요. 저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이 한국 관객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관객들은 저희 공연을 마음껏 즐기면서 열렬히 응원해 주셨죠. 한국 관객들의 매너 덕분에 우리 팀은 평소보다 더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공연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개인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팀원들은 각자 원하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공연을 위해 엄격한 식단 조절을 했던 터라 저는 둘러보는 것보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제 친구 카니도 저와 함께 맛집을 가기로 했죠. 공연 후에 먹는 음식은 뭐든 맛있지만 특히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가까운 최고의 맛집이 어딘지 물어봤죠.
직원은 미국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올 때마다 찾는 식당을 소개해 주었어요. 얼마나 맛있기에 바쁜 일정을 쪼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걸까? 궁금해진 저와 카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신속히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에 화려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아주 소박한 모습이었죠. 한국의 맛집들은 소박하고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한국에 온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운이 좋게도 한 테이블이 비어 있었고 저와 카니는 운 좋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대표 메뉴인 닭 한 마리 2인분을 주문하자 음식이 금방 나왔죠. 이렇게 빠르게 음식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본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테이블에 온 것은 깨끗한 냄비가 아니라 더럽고 찌그러진 금속 대야 같은 것에 닭과 파가 빠진 국물이었죠. 좋았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와 카니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과연 외국인이라서 이런 개밥 그릇에 음식을 주는 건가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테이블을 살펴보니 그 더럽고 찌그러진 금속 대야가 다른 테이블에도 똑같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음식에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개걸스러운 음식이라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식당이 그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추천이 믿기지 않았죠. 이대로 나가야 할지 돈이 아까워서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속 대야 속 스프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매우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죠?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적인 비주얼 때문에 닭스프를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손짓으로 먹어보라고 권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대충 짐작해봤을 때에는 맛있다는 뜻 같았어요. 주저하는 저희를 보고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모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성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릇 때문에 놀라셨죠? 이건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이 식당의 특별한 컨셉트예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닭을 저 빨간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보세요. 맛이 좋을 거예요. 그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먹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저희는 망설임 끝에 음식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다른 이들처럼 국자로 닭과 스프를 떡에인 접시에 담고 숟가락으로 뜨거운 스프를 호흡 불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스프를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놀라운 맛에 저희 둘은 동시에 감탄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카니는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며 다시 스프를 담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의 반응을 즐거워했어요. 저도 이런 맛있는 닭 요리는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튀겨 먹을 생각만 했지 이렇게 국물을 우려서 시원한 맛을 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한 설명에 놀라워하며 카니와 저는 정신없이 닭 한 마리를 먹었어요. 부드럽고 담백한 닭고기의 깊은 맛 그리고 처음엔 더러운 그릇으로 오해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죠. 미국 장관 토니 블링컨 씨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카니는 닭 요리에 푹 빠져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닭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카니는 평소에 체중 관리에 까다로운 편인데 이렇게 푹 빠져먹는 걸 보니 놀라웠죠. 춤추는 댄서로서 몸이 무거워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저는 카니에게 걱정되어 이러면 어떡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카니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이렇게 맛있는 닭 요리를 놓치면 안 돼. 마치 한국에 먹으러 온 것 같아. 라며 즐겁게 먹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겼어서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옆자리 남자가 저에게 그릇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 작은 그릇은 쇠대야처럼 생겼지만 훨씬 작았어요. 남자는 이건 한국의 전통 술이에요. 닭 한 마리는 이 술과 함께 먹어야 제맛이죠. 조금만 맛보세요. 라며 노르스름한 우유 같은 술을 따라 주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막걸리라고 불리는 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날은 한국 문화에 몸을 맡겨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우윳빛 술을 맛보았죠. 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냥 쓴맛도 없이 목에 부담 없이 쭉 들이겨졌어요. 술을 준 남자에게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죠. 낯선 나라의 식당이 마치 우리 마을의 식당처럼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길거리에 있다니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명동거리에 있는 먹거리 거리에서 한국에만 있는 삼겹살 꼬치도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 푸드트럭에 있는 아저씨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영어로 메뉴를 소개해 주셨어요. 매운맛 데리야끼 맛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2가지 맛을 모두 먹어보고 싶었고 각자 하나씩 사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매운맛을 먼저 먹어보았는데 뭔가 엄청 매운데 달달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매워서 고통스럽지만 너무 달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호텔에 돌아갔을 때 화장실을 2~3번씩 왔다 갔다 했네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러웠어요. 낯선 외국 땅에서 이 늦은 시간에 저녁과 야식을 먹고 여유롭게 호텔로 돌아가는 경험은 서울의 밤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여주었어요. 늦은 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찼죠. 갑자기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위협받거나 물건을 잃을 걱정 없이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곳. 한국에서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만약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제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에서의 이 멋진 추억을 가득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세계 투어를 다시 시작하면 한국에 꼭 다시 공연하러 가야겠어요. 그때는 구독자분들도 제 공연 보러 많이 방문해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비욘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몽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